중정실록 19권 중정 8년 10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1513년 명정덕 8년 건우는 창봉이 아래기를 20일에 능골 어귀의 백호산에 있는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하였다. 우의정, 정광필 등이 경연에 나아가려다가 벼락의 변을 듣고 아래기를 지금은 공구수성하셔야 하니 경연을 정지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능침에 벼락의 변이 있으니 지극히 놀랍다. 경련을 정지함이 합당하다. 또 예관으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도록 하라 하고 곧 승지 이 자화에게 명하여 가서 살피도록 하였다. 백호산은 주산에서 오른쪽으로 갈려 나간 산맥이다. 왼쪽으로 갈려 나간 산맥을 청룡이라 하며 청룡과 백호로 쌓인 안에다가 무덤을 썼다. 중조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20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정광필이 재변을 이후로 두 차례나 사직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중정실록 19권 중정 8년 10월 22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은기 등이 아뢰기를 건우현능의 소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으니 해괴 제와 안신제를 내일 거행해야 하겠습니다. 전례를 고찰하건대 성종조의 공릉에 정작하게 벼락이 떨어졌을 적에 상께서 친제하려 하다가 마침 연고가 있어 정지하고 그 이튿날 참창관 이승원을 보내어 안신제를 거행하였으니 이번에도 그 전례에 따라 대신을 보내게 함이 보내어 제사함이 어떠하리까 하니 장교하기를 조이정 송이를 보내어 안신제를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정실록 19권 중정 8년 10월 20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의정부의 노정막계가 정원에 상변하였다. 정문이 아뢰기를 위를 범한 말을 와서 고하는 자가 있으니 성종에서 물어서 써서 아뢰리까 사정전 앞에서 물으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도승지가 사관 두 사람을 데리고 사정전 뜰로 내려가 사람들을 물리고서 물으라 하였다. 좌의정 송일, 우의정 정광필, 예조판서 김은기, 좌찬성 이손 등이 약방에 모였다. 승정색, 김경희, 박영문, 신윤무 두 사람의 이름을 쪽지에 써서 사람들을 물리고 내어 보이니 이어 전교하기를 두 사람이 불쾌한 마음이 있음을 고한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으나 와서 고한 자의 말이 매우 분명하니 반드시 말에 관련된 사람이 있고 또 선동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친히 국문하려 하는데 어떠한가? 또 명패로 두 사람을 불러올 것인가? 법에 의하여 잡아올 것인가? 하며 송일 등이 회개하기를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 법에 의하여 잡아와야 합니다. 주문한 뒤에 사실이 아니면 놓아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이 일이 국가에 관계되니 친히 국문하셔도 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중정실록 19권 중종 8년 10월 22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예조판서 김은기가 와서 아뢰기를 정승은 국문에 참여해야 하니 이번 건현명의 안신제 헌관은 참찬 윤금선으로 가르섰어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송일 등이 등에게 전교하기를 전일에 이러한 중대한 일이 있을 적에는 양사의 장관이 공문에 참여하였는데 지금 대사헌과 대사관이 마침 연고가 있으니 그 이하의 대관 중에 명망 있는 사람 불러다가 공문에 참여하도록 함이 어떠한가 하며 송일 등이 회개하기를 조종 때에도 비상한 변이 있었으나 그때 대관이 공문에 참여했는지는 신은 잘 모릅니다. 전일에 신복이는 밖에서 주문하였기 때문에 대관이 참여했으나 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상께서 친히 공문하시고 사관이 기록하는데 비록 대관이 있다 한들 어찌 탄핵할 일이 있으리까 대관의 참여는 상께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조의 일은 나 역시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전일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나 대관을 국문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온편하지 못하다고 홍문관이 말하였다. 또 옛 역사에 대관이 함께 다스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삼성의 교조하는 일과 유사하기 때문에 물은 것이다 했다. 사복시정 류희인과 성공감정 류운을 문사관으로 삼았다.
진짜실화 19간 중종 8년 10월 20일 병진 6번째 기사 지비 김희업 사간 신상 장령 윤은필과 2번 지평 홍은필과 임추 정은 유돈이 아래기를 근래의 벼락치는 변괴가 잦음으로 연방까지 하시게 되었는데 이제 또 건현능의 벼락쳤고 지난번에는 태묘에 벼락치는 변이 있었으니 이 모두 지난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왕이 영이 어찌 편안하실 수 있으리까? 청제하실 것 없이 곧 위안해야 하니 오늘은 정사를 듣지 마시고 속히 위안하셔야 합니다. 재상이 빈청해서 회의하나 이는 모두 지역의 일이니 서서히 하여도 됩니다. 하니 찬가하기를 건자에 벼락치는 변이 있어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또 이와 같이 놀라운 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것을 대신하기 말하였다. 성종 때의 공릉의 정작하게 벼락이 쳤을 때 성종께서 친히 거둥하려다가 마침 연고가 있어 정지하고 우참찬 이 수문을 보내어 거행하도록 하였다. 이번에도 친제하여야 하나 마침 큰일이 있기 때문에 대신을 보내어 위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며 대관들이 명을 듣고 물러갔다. 중조실화 19건 중종 8년 10월 22일 병진 7번째 기사 도승지 이 사균에게 명하여 경연청에 들어가 사람을 들어 물리치고 정막계가 말한 일을 비밀히 묻게 하고 주서 이정호와 검열 박명손을 국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정막계의 말은 이러하였다. 신이 이날 13일에 빚을 받으려고 사직서의 종 보현의 집에 가다가 마침 보현이 없어 집으로 돌아올 적에 명례방의 전 병조 판서 신유무의 집 앞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노가 전에 신 판서를 배웠기 때문에 들어가 뵈려고 하였으나 이 집에 있는지 다른 집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 대문 앞에 서서 살펴보았는데 그때 밤이 이미 인정되었습니다. 문 앞에 말 다리를 단 말 한 필과 종 4사람이 있는데 3사람은 누워서 자고 한 사람은 말 고삐를 잡고 앉아서 졸고 있기에 신이 이 종에게 손님이 왔느냐고 물으니 박영문이 왔다고 답하였습니다. 들어가서 사랑 앞에 이르니 창문을 닫고 등불을 밝혔는데 누군가와 함께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가가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소사를 허문하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의해서 듣지 않았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손님이 왔다면 반드시 서쪽 창문을 열어놓았을 것이므로 서쪽으로 가서 뵈려고 하였는데 서쪽 창문도 닫혔습니다. 그래서 서 있노라니 박영문의 말인 듯 한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소사에는 반드시 문신만을 쓰는데 이것이 어찌 정해진 법이 있겠는가? 대전 속록 같은 것도 고칠 수 있는 것이니 한번 세우기만 하면 곧 법이 된다. 소사의 유관 중에서 사문은 문신으로 하고 사문은 무신으로 섞어서 차임하며 문신을 논의할 때에는 무신이 참여해 말할 수 있고 무신을 논의할 때 문신이 불가한 것을 말할 수 있어 피차 서로 의구하게 될 것이므로 무신이 좌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윤문은 답하지 아니하고 영문이 또 말하기를 우리나라 문무재상들 중에 공이 있는 사람이 누가 유자강만 한가? 중국에서 찾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다. 선열이 비록 자기의 공을 과장하기는 하였지만 그의 아랫말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다. 문신에게 그런 과실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파직에 그쳤을 것이요. 또 자광에게 문신 자제 하나만 있었다면 그 동료 버들이 논박하려 하다가 역시 동료들 비화해서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들의 앞날이 어찌 자광과 다르겠는가 하니 이현무가 대답하기를 자광의 일은 우리들과 다르다. 패조 때의 유명한 문신을 많이 모함하여 죽였는데 이 때문에 문관이 미워서 텀을 타서 힘써 배척한 것이다 하였다. 영문이 우리가 어느 문신을 죽였는가? 다만 그의 죽게 된 문신을 구제하였을 뿐인데 어찌하여 병조 판서를 논박하여 갈기까지 하는가? 당초 승정대부로 가자 하여 판서를 제수하였을 때도 외람하다고 논박하였으니 공이 없어도 돼서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돼서 하는 것이 어찌하여 안 되는가? 송일이 정성에 재배될 때 우리 생각에는 반드시 홍경주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송일 따위에게는 의논이 미치지 않았는데 송일은 복벗은 지 열흘도 못 되어 곧 이조 판세에 제수되고 또 한 달도 못 되어 정성에 올랐다.
정광필은 또한 무슨 공이 있는가? 관찰사에서 승정으로 가자되어 이상을 겸하고 또 한 달이 못 되어 갑자기 정성으로 승진되었는데도 소사가 아예 논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생각은 우리도 또한 문신이니 차례로 승진하면 후일에는 또한 광필의 예와 같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뢰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니 연누가 답하기를 광필도 일찍이 논박을 받았다 하였다. 영문이 말하기를 만약 올해 논집하였다면 위에서 어찌 들어주지 않았겠는가. 겨우 며칠 논박하다가 말았으니 남의 일을 막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신들이 우리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전일에 사장을 간심할 때도 볼 수 있었다. 이조참판 이 장군이 나를 영공이라고 부르면서 영공과 더불어 시를 지어도 될까 하였으나 내가 답하지 않으니 장군이 스스로 지어 부르면서 낙일로 뎃귀를 채우라고 하기에 내가 속으로 매우 통분하여 말을 타고 미리 나왔다. 내가 장군보다 나이도 관직도 위고 또 같은 마을에 사는데 나를 무신이라고 업신여겨서 그러는 것이다. 장군은 패조 때 망명하였는데 산에 있으면서 반드시 굶어 죽었을 것이라고 여겼고 잡혔으면 반드시 자명을 받아 죽었을 것이나 우리 힘을 입어 살게 되었는데도 우리에게 오만함이 이러하니 내가 속으로 통분한 마음을 품었다. 어제 달려와서 이런 뜻을 말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해서 몸이 피곤하여 밥도 먹지 않고 잤으므로 그러지 못하였다 하니 윤무가 대답하기를 내가 어제 마침 외출하였으니 그때에 오지 않기를 잘하였다 하였다. 영문이 말하기를 장군이 어찌 내가 무신임을 모르겠으며 또 어찌 내가 시를 못하는 것을 모르겠는가. 감히 나를 이처럼 업신여기니 무신을 업신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니 연노가 말하기를 그는 문무를 겸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재주를 밀어서 그러한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처음 판서에 제수되었을 때는 문신 재상으로부터 아래로 남행에 이르기까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오더니 갈리는 날에는 한 사람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것이 섭섭하다 하니 영문이 말하기를 이것이 세태다. 사람이 권세를 얻으면 친구들이 몰려오다가도 권세를 잃으면 친한 친구라도 보러 오지 않는다. 전국한 당초에 공을 의논할 때는 대의소 조신이 길가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대문에서 기다리기도 하며 다투어 공신에 참여되기를 청하므로 종들도 그들의 명함 바치기에 실정을 냈다. 또한 문신이 무신을 오랑캐처럼 생각하거니와 우리나 오랑캐 따위는 반드시 국가에 공이 있고서야 사람으로 쳐주는 것이니 우리들이 공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관적을 받을 수 있으리요. 벼슬아치로서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였을지라도 누구인들 이조 병조의 반서나 정성 도승지가 되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 소군거리기를 이렇게 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 말을 듣고 머리털이 치솟고 다리가 떨리고 소름이 끼쳐서 왜 여기에 들어왔으며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을지 스스로 후회하였습니다. 이어 들으니 윤무가 그를 읊어 대꾸했는데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문이 말하기를 만약 나에게 이 자리에서 죽으라고 한다면 죽겠다 하니 영문이 맹세하기를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내가 죽게 되더라도 어찌 차마 그대의 말을 누설하겠으며 자네 역시 어찌 차마 내 말을 누설하겠는가. 박정성 박원종을 가리킨다. 집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나에게 말하고 나도 그대에게 말했다. 다만 우리 세 사람 한 사람 민회발을 가리킨다. 만이 거사하면 대사를 이루지 못할까 염려되니 다른 사람들과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조중에 있는 동맹들에게 약간 뜻만 비춰주고 뒷날 행행 때에 거사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영문이 답하기를 공의 말이 역시 옳다. 다만 이 같은 일은 마음먹었을 때 곧 하는 것이 좋고 오래 끌면 반드시 사단이 생기게 된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배령 또는 그 밖의 행행 때라면 우리들 중에 혹 참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으나 사냥 때는 무신들을 써서 하므로 우리가 다 갈 것이니 미리 알리지 아니하더라도 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들으면 모두 와서 참여할 것이다. 패조 때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생하며 조신들이 모두 피폐하였으므로 우리 거사가 널리 알려졌어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니 이는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는 말하지 않더라도 동료들과 약속하게 되면 어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동료들과 약속하지는 못하나 동료에게 육조를 나눠 맡겨야 한다 하였습니다. 윤무가 말하기를 대구를 났을 때 할 것인가
사장에 전좌한 다음에 할 것인가 하니 영문이 답하기를 대궐에 나올 때는 백관이 호종하고 군사들이 옹이함으로 거스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윤무가 말하기를 그러면 전좌한 다음에 해야 하겠는가 하니 영문이 대꾸하기를 이는 장군이 할 말이 아니다. 입장할 때가 되면 백관들은 모두 뒤떨어지고 군사들이 가귀에 분속할 때 교령기를 받던 사람 및 선정관이 내 거동을 위하여 모두들 먼저 들어갈 터이니 이때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돌아올 적에 두 정성을 치고 다음에 병조 판서를 친다 하였습니다. 윤무가 말하기를 그대 말이 과연 옳다. 다만 우의정이 신병으로 지배해 있으니 필연코 가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영문이 대답하기를 그렇다. 역시 사람을 보내서 제거해야 한다. 이때 문신들이 우리에게 붙으려고 하더라도 허락하지 말고 단지 무신들을 하고만 일을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윤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구를 취할 것인가? 누구를 임금으로 추대할 것이냐는 말과 같았다. 영문이 답하기를 왕자군들 중에서 영상군이 성종과 같다. 또 성종께서 관사를 좋아하고 경연이나 상참에는 드물게 납시기 때문에 무신으로 대사한 사람이 절반이나 되었는데 영상군도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여 무죄를 좋아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하니 이 사람을 받들고 돌아와야 한다. 홍경주는 곧 내 친이어서 이를 의논할 수는 없으나 이 사람을 영의정으로 그대를 좌의정으로 삼고 내가 우의정을 맡고 민회발은 곧 사장에서 병조판사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듣건대 말이 대가에 관계되므로 더욱 놀랍고 두려워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 생각하다가 곧 신을 벗어 소매에 넣고 맨발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다리가 떨렸습니다. 10월 새벽이 되었어야 승지를 만나 계달하려고 광화문을 거쳐서 들어와 정원에 가서 영대 앞에서 도승지를 만나 고변하려 하니 아전들이 쫓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관을 통해 아래를 요고 대간청으로 갔다가 거둥을 중지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다행하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빈청에 돌아온 뒤에 성전색을 만났어야 비로소 고하였습니다. 상이 내관 임세무를 보내어 사균에게 전교하기를 비밀한 말이 있으면 다 쓰지 못했더라도 우선 이름을 써드리라 하며 사균이 쪽지에 신유무, 박영문 및 영상군, 홍경주, 민회발 등의 이름을 써서 아래기를 같이 말하는 자는 영문과 윤무이고 그 나머지 세 사람은 그 일을 모릅니다. 다만 영문 등이 영상군을 추대하고 회발을 병조판서로 경주를 수상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친히 국문하고자 하니 좌우 정성 및 김은기, 이손, 도성지, 주서, 한림 각 1인이 입참하고 형방승지, 김극핍도 아울러 입참하라 하였다. 상이 사정전 처마 밑으로 나아가니 추관, 송일 등 및 승지, 문사, 랑관과 사관 등이 차례로 들어왔다. 상이 이르기를 영문 등이 공훈이 있으므로 이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듯 하나 고변한 사람의 말도 분명하니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송일 등이 아뢰기를 추문하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박영문을 먼저 추문하라고 명하였다. 영문에게 묻기를 10일 이후 어느 날에 내가 윤무의 집에 갔었느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금년 7월 초 이튿날에 3년상을 마친 뒤로 신은 한 번도 윤무의 집에 가지 않았고 성희안의 발인 날에 윤무를 보았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묻기를 사실의 증거가 있는데 너가 어찌 숨기느냐 하며 영문이 답하기를 신이 윤문의 집에 가보았다면 죽더라도 어찌 감히 상 앞에서 숨기리까. 신은 3년상을 마친 뒤에는 구사가 없으므로 윤무의 집에만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한 말에 따라 문초하라 했는데 그 공초는 이러하다. 신이 지난 7월 3년상을 마친 뒤 한 번도 윤무의 집에 왕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달 19일 윤무의 요청에 따라 성희안의 발인 때 신이 희안의 아주 가까운 이웃인 윤무의 누이 집에 가니 홍숙도 왓게 같이 가자고 청했으나 숙은 옷이 얇다고
사양하고 썩 가고 신은 홍경주를 불러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기한의 발인 때 신이 경주와 함께 서서문에 이르니 여필도 왔는데 윤무는 배가 아파 집으로 돌아가고 신과 여필이 노제를 지내고서 돌아왔습니다. 신이 구사가 없으므로 윤무의 집만이 아니라 정성의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사균이 공초를 베껴서 아뢰려고 하는데 영문이 외치기를 신이 말할 것이 있습니다. 하므로 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물으니 영문이 말하기를 신이 다시 생각하니 이달에 2차례 송일이 집에 갔었는데 첫 번 공초할 적에는 잊었었으니 공초에 아울러 넣어 주소서 하며 송일이 아뢰기를 영문이 과연 신의 2집에 명함을 드렸습니다 하고 이 손이 아뢰기를 이 장군에게 시를 지었는지를 물으면 그 사실이 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고 송일이 아뢰기를 이는 큰 옥사이니 차근차근 처리해야 하고 이렇게 난잡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경주는 내 친이나 잡아다가 대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말의 출처가 행여 경주에게 관련되었으면 잡아와야 한다 하였다. 상이 윤무에게 묻기를 초 열흘 이후에 박영문이 무슨 일로 너희 집에 갔었느냐 하며 윤무가 답하기를 영문이 이달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문이 3년상을 마친 뒤에 신이 경주와 함께 가보자고 약속하였으나 경주가 오지 않았으므로 신이 혼자 가보니 영문이 장인을 시켜 이염을 만드는데 의금부도사 이후담수도 먼저 가 있었습니다. 성현의 발인 날에는 경주 영문과 함께 희안의 이웃인 신의 동생 집에서 잤고 발인 때는 서서문까지 따라갔는데 문이 아직 열려있지 않으므로 충훈부의 의막으로 들어가니 여필이 먼저 가 있었는데 신은 마침 병이 나서 돌아왔습니다. 13일은 신의 어미의 기일이며 제 몸도 아팠습니다. 13일부터 10살까지는 보러 온 타인을 기억하지는 못하나 영문은 오지 않았습니다. 상이 묻기를 들은 사람이 있고 영문도 13일에 너희 집에 갔다고 했다 하였으나 윤무가 굳이 숨김으로 상이 묻기를 너가 14일이 어미의 기일이라고 한다면 13일은 치제이니 반드시 출입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래 보러 온 사람이 없었느냐 너가 만일 숨기면 형장이 있을 것이니 빨리 바른 대로 공처하라 하였으나 윤무가 굳이 숨겼다. 상이 이르기를 영문이 윤무의 집에 갔을 때 데리고 갔던 5사람을 모두 잡아다가 영문이 어느 날에 윤무의 집에 왕래하였는지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며 일등이 아뢰기를 윤무 등 2사람이 모두 숨기니 연구에 관한 일을 먼저 장군에게 물어 실정을 알아낸 뒤에 형장으로 윤무를 공문하면 되는데 아마도 장군이 천위가 두려워서 즉시 바른대로 아뢰지 아니할 듯하니 그 까닭을 타일러 숨기지 말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장군은 다만 연구를 지은 일뿐이고 달리 관계된 일이 없으니 관대를 낮추고 들어오게 하라 하였다. 상이 장군에게 명하여 섬돌 위에 앉게 하고서 물으며 장군이 아뢰기를 그날 신이 과연 연구를 먼저 불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너가 영문에게 대귀를 짓게 하였느냐 하며 장군이 아뢰기를 그때 신은 이미 술에 취했는데 아마 대귀를 짓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날 신이 신용계 영문과 함께 양주 목사 김의 술을 마시고 또 병조의 술을 마셔서 몹시 취했는데 함께 말을 타고 돌아올 때 말 위에서 신이 먼저 인생 100년 지는 해인 듯 시라고 연구 한짝을 부르니 용계가 대기로 산천만군은 뒷거리일 뿐이라고 하였고 이뿐 아니라 영구와 절구를 많이 지었는데 영문이 말하기를 2사람은 연운이 있어 문사를 잘 쓴다고 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윤무에게 묻기를 11일과 12일 사이에 너가 어디를 갔었느냐 하며 윤무가 아뢰기를 출입한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문에게 대기를 짓게 한 일을 장군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나 반드시 함께 들은 자가 있을 것이니 용계 같은 자도 불러서 물어야 하리라 하며 장군이 아뢰기를 신이 그날 용계 영문 및 종사가 4사람과 함께 오는데 신은 용계와 나란히 오고 영문은 먼저 말을 달리 조금 앞섰으므로 신이 뒤따라가서 대귀를 짓게 하였으니 다른 사람은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사군이 장군의 뜻을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용계에게 물을 것이 없다 하고 영문의 종들에게 묻기를 행행하는 날 밤에 너희 주인이 어디에 갔었느냐 하며 영문이 외치기를 신이 아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묻기를 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13일에 수거한 다음에 전송하는 일 때문에 정원부의 집에 갔더니 이 사준도 먼저가 있었습니다. 하니 상이 묻기를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왔느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전물역에 갔다가 인정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영문의 종 어산스를 한 차례 형신하고 영문에게 묻기를 13일 정원부의 집에 갔을 때 데리고 간 종이 누구냐 하니 영문이 아뢰기를 그날 신이 데리고 간 자는 황은석 돌기지 능금입니다 하였다. 승산이 형장을 4번까지 받으니 상이 멈추라고 명하였다. 종 말은금을 장신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다. 상이 사균에게 묻기를 15일에 고자가 일영대 앞에서 너를 보고 아랠 일이 있다고 고하인데 너가 어찌하여 돌아보지 아니하였는가 하니 사균이 나와서 아뢰기를 자비는 정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 무릇 편지를 가진 사람도 모두 밖에서 바치므로 서리와 사령 등이 의리에 자빈을 물리칩니다. 신이 고자의 말을 들었으나 신은 편지를 바치려는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이 사진할 때 과연 일영대 앞에 아랠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신이 돌아보지 아니하인다. 아마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능금 등이 모두 영문의 종들이기 때문에 숨기고 바른 대로 불지 않는다. 신윤무의 가까운 이웃 사람은 반드시 재상이 드나들었는지를 알 것이니 가까운 이웃들을 잡아다가 묻는 것이었다한가. 이웃 사람을 잡아올 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알만한 사람만 잡아오게 하라 하며 영문이 외치기를 신이 아랠 일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신이 증언부의 집에 갔을 때 이 사준도 가서 만났고 집에 돌아온 뒤에는 대장소의 종사관 이 광령의 집에 와서 만났으니 위에 2사람을 잡아다가 물으면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였다. 윤모가 외치기를 13일은 신이 어미의 기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취재하였는데 이날은 보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신이 상 앞에서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또 상의 은혜가 지극히 중요한데 무엇이 부족하여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신이 이미 형벌을 당하게 되었으니 만약 영문이 신에게 말하고 신이 영문에게 말했다는 것을 하교하신다면 신이 듣고자 합니다. 하고 이에 크게 외치기를 성명에 대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은 그러할지라도 따져본 뒤에 실정을 알 수 있다 하였다. 윤무에 가까운 이웃에게 묻기를 13일에 윤무의 집에 어떤 객이 출입하였느냐 하며 이웃 사람들이 아뢰기를 모두 기억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놓아 보내라 하였다. 상이 영문에게 묻기를 사장을 간심하던 날에 너와 장군이 연구를 지은 일이 있었다는데 그러하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장군과 용계는 서로 시를 주고 받았으나 신은 본디 시를 짓지 못해서 연구를 짓지 못했습니다. 장군이 먼저 부르니 용계가 대귀를 지었으며 장군이 따오기를 보고 먼저 부르니 용계가 또 대귀를 지었는데 신이 둘이는 연혼이 있어 문사를 잘 쓴다고 했습니다. 용계가 또 먼저 부르니 장군이 대귀를 짓지 않고 신더러 대귀를 지으라고 하게 신이 희롱하기를 문장을 건드리다가는 너가 도리어 궁지에 몰린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윤무가 외치기를 신이 아랠 일이 있습니다. 신이 앉아서 생각해보니 10일 이후에 신이 드나던 곳이 있습니다. 12일에 신이 김안국, 김정국과 옛 고향 땅에 있는 외조모의 산소에 제사하러 갔는데 날이 밝기 전에 떠났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아왔습니다. 하니 사균이 아뢰기를 12일에 나갔다는 말은 고자의 말과 같습니다 하였다. 말 은금을 2차례 형신하였으나 자복하지 아니하였고 영문의 조리에 막동을 신문하였으나 막동이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상이 고자의 말을 가지고 말의 꼬투리를 시작하도록 명하였다. 윤무에게 묻기를 영문이 너희 집에 가서 소사의 일을 의논했다고 하는데 그러하냐 하며 윤무가 아뢰기를 신이 요사이 영문을 보지 못했는데 어찌 그런 한 말이 있었겠습니까? 고자와 대지를 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윤무의 대답이 이러하니 어떤 일을 힘문하는 것이 마땅한가 하며 이리 아뢰기를 장군이 영문에게 연구에 대귀를 쓰게 하며 이 때문에 분심을 갖게 되었으니 이것을 먼저 영문에 힐문한 뒤에 윤무에게 10일에 출입한 일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문사관이 나가서 마께를 불러다가 서쪽들에 앉히고 영문에게 묻기를 연구의 일을 고자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그가 알게 된 연후는 신이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윤무와 대질시키는 것이 옳으리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자는 어떻게 해서 윤무를 알게 되었는가 하며 사견이 아뢰기를 고자가 처음에는 윤무의 공신노가 되려고 뵈러 왔으나 박원종이 저지하여 의정부의 종은 공신노가 되지 못한다 하므로 공신노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뵌 일로 말미암아 윤무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윤무를 문초해야 하리라 하고 이르기를 너가 이 사람을 아느냐 하며 윤무가 모릅니다 하므로 다시 물었으나 윤무가 굳이 숨기면서 아뢰기를 이 사람은 신이 본래 모릅니다. 안다면 천일 밑에서 어떻게 숨기리까 하였다. 이리 아뢰기를 윤무가 이 사람을 알고 모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윤무가 10일에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말이 고자의 말과 서로 같으니 이것으로 힐문하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자가 만일 본래 윤무를 알지 못하였으면 밤에 어떻게 재상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주치형, 이업동 등을 잡아다가 묻고 이 앞서 막개가 아뢰기를 치형, 업동을 통해서 윤무를 뵙게 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치형, 업동 등이 잡혀오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틀리는 대목을 들어서 윤무에게 묻는 것이 옳다 하며 윤무가 아랠 일이 있다고 고하였다. 사견이 물어서 아뢰기를 전국 당초에 마께가 주치형 이업동을 통해서 신의 집에 내왕했는데 번거로운 때이어서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하니 윤무가 이어 곧 외치기를 신이 영문, 용계, 장군 등과 함께 사장을 간심하고 돌아올 때 장군이 연구를 먼저 지어 부르기를 황상 저문 날에 왜 따오기 나네라고 한 것이 비로소 기억납니다. 신이 영문과 함께 들어왔는데 영문이 어찌 신에게 그날 모욕당한 일을 말하려고 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낙일 경치의 연구는 매우 황당하다. 이를 어찌 용렬한 사람들이 할 수 있으리야 하며 영문이 외치기를 신이 아랠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극비백에 명하여 묻게 하니 영문이 아뢰기를 사장을 간심한 것은 초여섯 날에서 초사흔 날까지였는데 어찌 어제 즉시 말하려고 했으나 자네가 술이 취하여 말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겠습니까? 이것으로 말하면 확실히 헛된 일입니다 하였다. 막개와 업동을 대질시키는 막개는 업동과 함께 유물을 뵌 것은 아직 병사에 재배되기 전이었고 그 뒤에는 저 혼자 배웠습니다 하고 업동은 막개와 함께 유물을 뵌 적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사견에게 이르기를 11일에 사장을 간심하고 13일에 영문이 윤무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럴듯하다. 아차산 사장을 간심하는 날에는 연구를 지었는지를 장군에게 묻고 또 아차산에서도 왕래했는지를 윤무에게 묻도록 하라 하며 윤무에게 물으니 병 때문에 아차산에 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견이 아뢰기를 그가 큰일을 저지르라고 했다면 어찌 굳이 구사를 거느리고 윤무의 집에 가서 비밀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반드시 종만 거느리고 갔을 것입니다. 박막동을 날이 저물 때에 돌려보냈다는 말은 거짓이 아닌 듯합니다. 아니 영문이 외치기를 장군이 나에게 대글을 지으라고 한 일은 기묘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처음에 그것을 공초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군이 어찌 신이 시를 짓지 못하는 것을 모르고서 대글을 짓게 하였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신이 처음에 망령대의 아래였으나 공초를 고치소서 하였으나 상이 이르기를 전의 공초를 고치지 말라 하였다. 장군에게 묻기를 천점 사장을 간심하고 돌아올 때는 시를 주고 받고 했거니와 아차산에 돌아올 때도 시를 주고 받았는가 하니 장군이 아뢰기를 그날 양주 목사 김우가 술을 가지고 역시 갔었는데 신은 먼저 술에 취해 곤드레가 되어 시를 주고 받지 못한 듯합니다 하였다. 장군은 그날 술에 취하였으므로 변명하지 못한 말이 많았다. 사균이 업동의 말에 의하여 아뢰기를
막개가 나에게 부탁하여 다시 윤무에게 청하여 약장이 되고자 하였다 하니 막개가 윤무를 모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니 윤무가 외치기를 신이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물음에 윤무가 아뢰기를 신이 병이 있어 집안에 색한 별당을 짓고 대소 빈객을 모두 여기에 맞아들여 접대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의 한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윤희인, 유운 등 모든 등은 모두 신이 젊었을 때부터 사귄 친구이므로 역시 우리 집을 압니다 하였다. 또 승산을 형신하였다. 극법이 상고하여 아뢰기를 초1의 나라의 사장을 간심한 제상 신윤무, 박영문, 신용계 이장군 등이 복명하였고 12일에 아차산의 사장을 간심한 제상 박영문, 신용계 이장군 등이 복명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사견에게 범도하기를 고자가 윤무의 집에 들었다면 그 집의 앞뒤 조화향과 간사리를 알 것이니 자세히 물어보라 하였다. 사견이 어쩌기를 박막동의 전일공천에 나리 전문의 조리의 구사 등을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함으로 집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다시 주문하라 하며 주문하여 아뢰기를 조리의 박막동이 첫 공초에는 엄부의 집에 간 일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번에는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간사니 형문함이었다 하리까 하였다. 막동이 형장을 받고도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자가 윤무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의 노비를 보았는가 하며 사견이 아뢰기를 그가 고한 말로 보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남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 종들을 보지 않았을 리가 있는가 하며 사견이 아뢰기를 여느 집은 사람과 행랑과 사이가 멀지 않아서 대문에서 행랑까지는 문 하나가 막혀 있을 뿐이니 그 집 종들을 보지 않고서도 들어갈 수 없으리까 하였다. 상이 사견에게 묻기를 엄부의 집이 윤문의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며 사견이 아뢰기를 엄부의 집은 남학당동 아래 이철견의 집 근처에 있고 윤무의 집은 영내방의 안동 경저 서쪽 동리에 있는데 그 거리가 그리 멀지 아니합니다 하였다. 주관들이 아뢰기를 종인들은 모두 추구하였습니다. 현재는 추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례로는 고자의 말에 따라 피고를 문초하였습니다. 영문이 3년상을 마친 뒤에 한 번도 윤무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말은 정직하지 못하고 장군의 영구에 관한 일도 과연 황당합니다. 또 고자의 말을 보건대 간사한 무리가 꾸며낸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종사에 크게 관계되는 말이니 먼저 영문을 추문하여야 하는데 영문은 국가에 큰 공로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일을 마음먹지 않으리라고 신등은 생각하나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으므로 워낙 형추해야 합니다. 그러나 황은석, 도울지기, 수광 등이 아직 잡히지 않았으니 주열한 데 영문을 주문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이미 밤이 깊었고 도피한 사람들이 잡히지 않았으니 잡히거든 주문을 끝낸 뒤에 영문을 구문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상이 주관들을 모두 대궐에서 유숙하라고 명하였다. 준조실록 19권 정종 8년 10월 2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죄인들을 친국하다. 준조실록 19권 정종 8년 10월 23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대궐 안뜰에서 죄인을 친국하신 지 이미 이제 이틀이 되었는데 외인은 전혀 모르나 중해가 놀라고 의혹합니다. 국가에 관계되는 일이라도 대간이 알아야 하니 대사원 박열과 사간 신상을 국문에 참여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다. 주관들이 아뢰기를 영상군과 홍경주를 잡아오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에게 언급된 뒤에 잡아오더라 놓지 않다 하였다. 두 번 하려으나 윤하지 않았다. 송일 등이 아뢰기를 이는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니 초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어찌 무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상군은 지난날 신복이의 변의 조사에 관계되고 이제 또 이러하매리까?
상께서 인자한 은혜를 내리고자 하실지라도 이와 같이 종사에 크게 관계되는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잡아오더라도 영문의 무리가 밝혀준다면 절로 석방될 것이요, 스스로 밝히지 못하면 영상군 등이 알지 못하더라도 절로 죄가 있게 됩니다. 지금 그의 집에 두고서 큰 옥사를 주문하면 미안하니 골정에 잡아들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영문의 아들이 몇 사람이나 되며 그 중에 무사를 업으로 삼은 자가 있는가? 13일에 모의하고 16일에 사냥할 때 거사하려고 하였다며 계획에 꾸몄을 뿐 아니라 반역의 형적이 이미 나타났는데, 영문에게 무죄가 있는 아들이 있다면 어찌 참여하여 알지 않았으랴. 아울러 추문해야 할 것이다 하며 송일 등이 아뢰기를, 영문의 큰 아들이 부정으로 취재되었으니 잡아와야 하는데 신등이 미처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견성군도 즉시 잡아오지 않았었거니와 영상군이 참여하여 알았을 리가 없고 또 도피할 염려가 없으니 아직은 잡아오는 것을 늦추라 하였다. 주관들이 아뢰기를, 영문의 아들 박온과 박양은 외방에 있으므로 건부로 하여금 행야에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박곤과 박금은 서울에 있으니 곧 잡아와야 합니다. 신윤문은 아들은 없군 사위만 있는데 사위들 중에 박영분이 조정에 있으니 잡아오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분이 영문과 형제가 아닌가 하며 사균이 아뢰기를, 형제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분만 잡아오는 것이 옳다 하였다. 생산과 마른금에게 형장을 가도록 명하며 주관들이 마른금의 병이 중하다고 하리니 아직 형장을 가지 말라고 명하였다. 능금이 형장을 받은 뒤에 공초하기를, 13일에 영문이 과연 윤무의 집에 갔습니다 하며 묻기를, 어느 집에 갔었느냐 하니 윤무의 집에 갔습니다 하고 묻기를, 어느 집이 그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명례방 서쪽 동리에 있는 동향으로 대문난 집입니다 했는데, 이 사균이 아뢰기를, 과연 그 집이 갔습니다 하며 언제 갔다가 언제 또 왔느냐고 물으니 초우 저녁 때 갔다가 인정 때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죄인들은 한꺼번에 끌어들이지 말라 하고 먼저 영문에게 국문하기를, 너가 3년상을 마친 뒤로 한 번도 윤무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하나 능금이 초사의 13일 초우 저녁에 윤무의 집에 갔다가 인정 때 돌아왔다고 하는데 너가 어찌하여 숨기느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능금은 용렬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그러하나 신은 실로 윤무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은부의 집에 갔던 증거가 다 있습니다. 신이 비록 거짓으로 자복하려고 하더라도 윤무의 말과 달라질 것이니 그 뒤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신이 형장 아래서 죽을지라도 차마 거짓으로 자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장군의 영구 일로 원처하기를, 그가 용렬한 자라면 너희들이 연구를 지었다는 말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신이 다시 생각해보니 아마도 병조의 서리들이 퍼뜨린 듯합니다. 장군이 가만히 말하지 않고 말을 달리면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면 서리들이 어찌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주관들이 아뢰기를, 고자가 한 말을 죄다 물으면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자의 초사를 영문에게 먼저 묻지 말고 영문을 문 밖으로 도로 내보내면 윤무가 영문의 공초가 어떠한지를 모를 것이니 마땅히 고자의 초사를 영문이 고쳐 한 것이라고 하고는 윤무에게 따져 묻기를, 영문의 종은 영문이 너희 집에 간 것을 자복하였다 하고 이렇게 영문에게 따져 물으면 영문이 반드시 낱낱이 승복할 것이다. 또 초사를 보니 모두 영문이 한 짓이다. 너가 그 동안에 위에 관계되는 말을 했을지라도 너희 본심이 아닌 것이다. 너가 그 일을 안 뒤에 고발하려 하다가 미처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대저 고변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신복이 된 듯이 한 뒤에야 그 실정을 다 알아내는 것이니 너가 그렇게 하려다가 미처 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초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유도해서 문초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였다. 윤무가 들어오며 사균이 위와 같이 물으니 윤무가 답하기를, 영문이 그렇게 말하였을지라도 신은 영문과 말한 일이 아주 없습니다. 영문이 그렇게 말하였다면 신은 영문과 대질시키소서. 또 신이 군졸로서 품을 얻어 했으니 상의 은혜가 하늘 같으므로 더없이 행복한데 무엇이 부족하여 감히 두 마음을 두겠습니까? 신이 일품에 오르고서는 더욱 스스로 미안하여 누차 사직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했으므로 늘 받은 녹봉을 분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쌀 한 섬과 콩 한 섬을 내어 가까이 부리는 종들에게 나눠주고 내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니 다른 마음을 가질 리가 만무합니다. 또 신은 언제나 간사한 사람의 구슬에 오르내릴까봐 집에는 조그만 무기도 가지지 않았으므로 관역 쏘는 활도 없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적간하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이 영문과 불화하기 때문에 영문이 신의 집에 오지 않고 신도 영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전번에 영문이 신에 가름하여 장원서 제조가 되었을 때 성희안에게 신을 헐뜯기를 장원서의 화기 등 물건을 모두 허수하게 했다고 했는데 성희안이 이를 신에게 말했으므로 신은 그때 영문이 생각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상종하지 않은 지가 오래입니다. 영문과 서로 맞지 않은 것은 홍경주와 영문의 삼촌수 취성군이 모두 아니 지금 불러다가 물으면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밝으신 상께서 밝게 조사하여 모름지기 밝게 가려주소서 하였다. 연무를 밖으로 내보내니 다시 영무에게 물으니 영문이 말하기를 촌참 될지라도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며 사균이 말하기를 이는 고자가 말하지 못한 것을 연무가 그렇게 말한 것인데 지금 친히 국문하실 때를 당하여 너가 어찌하여 숨기느냐 하니 영문이 아뢰기를 두 재상을 해치려면 그 개교가 어찌 우연하겠습니까? 신은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주관들이 아뢰기를 이렇게 주문하면 실정대로 말하지 아니할 것이니 율문대로 주문하소서니 상이 이르기를 고자의 말이 의심스러운 데가 없는가 하며 일등이 나아가 아뢰기를 고자의 말을 보건대 용렬한 사람이 꾸미는 것이 아니니 결코 의심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신의 생각으로 영문 등은 관절이 높고 상의 연회를 매우 중하게 받았으므로 이 일을 하지 않았을 터이므로 이것이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공명을 탐하는 자가 꿈에서 고하는 일도 많이 있으니 의뢰 사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곡한 데가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나도 이 사람들이 어찌 이런 마음을 일으켰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러나 고자의 말에 의심할 데가 없는 듯하다. 나도 이 때문에 의심되니 어찌하랴 하며 사견이 이어서 아뢰기를 고자의 말은 그를 아는 사람이라도 이와 같이 말하지 못할 것이니 꾸민 말이 아닌 듯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법대로 주문함이 옳다 하였다. 영문이 공초할 때 외치기를 신등이 나라의 은혜를 중하게 입었는데 어찌 그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자나깨나 늘 금지 오겹이 번성하기를 축원하며 만년토록 받들어 모으시려고 하였습니다.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는데 무엇이 부족하여 감히 그런 마음을 키우겠습니까? 신이 7월에 3년상을 마친 뒤로는 신윤무의 집에 한 번도 왕래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런 말을 발설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했다. 영문이 한 차례 형장신문을 받았으나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상이 윤무에게 묻기를 너가 고변하고자 하더라도 먼저 그 사람의 신복이 된 뒤에야 그들이 그 뜻을 털어놓을 것이므로 깊이 알고서 고변하려다가 미처 못한 것이 아니겠느냐. 미처 고변하지 못한 것을 두렵게 여기어 숨기지 말라. 너가 바로 아래면 죄가 영문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하며 연무가 아래기를 결단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연무는 정마께를 정말 모르느냐 하며 연무가 아래기를 저는 마께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께가 신의 첩을 통해서 명함을 바쳤다면 신의 첩의 집에서 어찌 모르겠습니까? 물으소서 하였다. 연무가 두어 번 형장을 바꿔서 거짓 자복하려 하며 또 두어 번 형장을 가니 외치기를 차라리 거짓 자복하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가 범한 것이 있으면 낱낱이 말하겠느냐 하며 연무가 이르기를 자복하여 공초하겠습니다. 하니 다시 묻기를 13일의 일뿐이 아니라 그전에도 모의한 일이 있으면 낱낱이 말하겠느냐 하며 연무가 답하기를 13일의 일을 아뢰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앉혀서 물으라 하였다. 연무가 변만망하고 바른대로 공초하지 않으려고 하며 형장을 20여 차례 가니 연무가 외치기를 바른대로 자복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렇게 앉혀서 묻게 하였으나 연무가 또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이손이 아뢰기를 신이 주관으로서 이런 말을 아뢰면 부당할 듯하나 윤무, 영문 등이 만약 거짓 자복하여도 죄를 준다면 온당하지 못합니다. 겨울에 천둥의 변은 반드시 까닭이 있는 것이고 1등 공신의 모반도 작은 일이 아니니 가령 상사람이라도 공신을 모함하면 재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영문 등이 홍경주를 수상으로 삼기로 했다는 말은 빈말인 듯합니다. 비록 홍경주로 하여금 수상이 되게 하더라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에서라면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주가 수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영문의 말이 정은부의 집에 갔을 때에 이 사준이 보았다고 했으니 영문이 드나든 시각을 불러다가 물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윤무, 영문은 공운을 함께한 사람이니 7월 담제 뒤로 한 번도 윤무의 집에 가지 아니하였다고 한 것을 신이 처음에는 의심했으나 이제 윤무와 영문이 불화했다는 말을 듣건대 그럴듯하니 그 증거가 되는 홍경주 취성군 등을 불러서 물으면 알 수 있습니다. 고자의 말도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민 회발을 병조판서로 삼다고 하였으나 회발은 오랑캐 같은 사람인데 어찌 병조판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에서 사국한 데가 있는 듯합니다. 이 광령이 대장의 종사관이 되어 폐를 받아가는 일 때문에 와서 시각을 물었다고 하니 광령도 불러다가 언제 영문의 집에 갔었는지를 물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큰 옥사이므로 마지못해 형장을 쓰나 잠시라도 터럭만한 착오가 있으면 매우 불가하니 널리 의논하여 아뢰어야 하리라 하며 송일이 아뢰기를 공신일지라도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로서 어찌 그러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옥사는 매우 크므로 경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답하기를 어느 사람이 어느 혐의 때문에 무고했을 뿐이다 하고 변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달리 가려낼 도리가 없습니다. 신이 밤중에 여러 가지로 헤아려 보았으나 이와 같이 해결한 일이 없어서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정한부의 집에 왕래하는 것은 물을 것이 없습니다. 홍경주를 불러서 묻자는 것으로 말하면 경주의 몸도 보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질문일일까? 신이 고우자가 망령대의 고한 까닭을 알고서 반복해서 생각해 보았으나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자를 먼저 형문하면 국가의 중요한 일을 고발하려고 한 사람이 없을까봐 염려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한 것을 다시 살펴볼 일이 없는가 하며 송일등이 아뢰기를 고자의 말을 보면 용렬한 사람이 한 말을 은 아닙니다. 지극히 황당하지만 어찌 해볼 꼬투리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홍경주를 수상으로 삼고 민회발을 병조판수로 삼다는 말은 맞지 않은 듯하다 하며 송일이 아뢰기를 이손의 말은 그러하나 회발을 구태여 병조판수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군사를 거느리고 오게 하려 하였을 뿐일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경디어동 두 사람의 말을 가지고 고자에게 물어보는 것이었단가 하며 송일 등이 아뢰기를 행여 간사고 불충한 사람들이 중간에서 서로 통하여 교사하고 유인한 배단은 있을 듯하나 주문할 꼬투리가 없습니다 하고 이 손이 아뢰기를 윤무의 집에는 온돌방 별실이 있어 늘 객을 접대한다고 하니 마음 맞는 법과 비밀이 모의할 때 어찌 찬 곳에 앉았겠습니까? 이것이 의심스러운 데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윤무가 맞기를 전혀 모르는가 하며 주관이 아뢰기를 알거나 모르거나 다 관계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른다면 어찌 감히 재상의 집에 쉽게 들어가겠는가 하며 송일이 아뢰기를 그 집이 그리 크지 아니하여 대문 하나만 건너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고의 일에는 다시 물을 단서가 없는가 하며 김은기가 아뢰기를 원고는 다시 주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균이 아뢰기를 어찌 이러한 불온한 자가 있겠습니까? 신이 어제 고자의 말을 쓸 때 보니 그 한 말의 중간 이상은 오히려 말할 만한 것이 있었으나 중간 이하는 차마 말하지 못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써야 했으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관들이 전일 박종화를 추문할 때 참여하라고 하기에 대관의 장관 등이 이름을 쓰고 들어와 참여하였으니 이번에도 들어와 참여하게 하며 옳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옥사는 다시 추문할 것이 없으니 원고를 추문해야 하리라. 위의 사람들은 모두 전국 공신인데 어찌 그러한 일이 있으리야 하며 송이 등이 아뢰기를 원고는 추문할 수 없습니다. 말을 꾸미는 일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으나 말을 바꾸는 일이 있으면 주문할 도리가 아주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례에 대질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대질시킴이 오르리라 하며 이리 아뢰기를 대질시키더라도 증거될 만한 일이 없으면 무엇으로 결단합니까? 묵은 혐의가 있는지를 물으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나타난 증거가 없는 일인데 한편은 들었다 하고 한편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하며 이 손이 아뢰기를 간사한 짓은 알 수 없습니다. 영문이 턱걸 만큼이라도 이 일에 관계되었다면 직원들 무엇이 아까우리까마는 그렇지 않다면 그 억울함이 적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실을 따지면 어긋나는 꼬투리가 있을 것이니 고자를 추문해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어긋나는 꼬투리가 없더라도 대질시키면 될 것이다 하며 일 등이 아뢰기를 이는 사직에 관계되는 일이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고자에게 지금 어긋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추문합니까? 하고 이리 아뢰기를 이는 수수한 옥사가 아니니 만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 옥사는 할 수 없이 고자와 피고자를 추문해야 하겠으니 고자를 추문해야 한다. 내가 친히 군문하겠다 하였다. 고자를
월랑 처마 밑에 오도록 명하여 묻기를 진고 한 말을 어제 성정색과 승지가 물어서 서게 하였는데 위에서 친히 듣지는 못하였으니 듣고자 한다. 너는 아래여라 하였다. 상이 사견을 시켜서 묻기를 너가 윤무의 집에 들어갈 때 너를 본 사람이 없었느냐 하며 대답하기를 한 사람도 본 자가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제상의 집에 어떻게 까닭없이 한번 들어갔느냐 하며 막개가 아뢰기를 평소에 모르는 바라면 어찌 감히 들어가겠습니까? 늘 뵙기 때문에 감히 들어갔습니다. 아니 상이 영문에게 묻도록 하였다. 영문이 외치기를 아랠 일이 있습니다. 하므로 사균에게 명하여 물으니 영문이 아뢰기를 고자가 총명하더라도 이와 같이 책문보다 많은 말을 한 번 듣고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성정색으로 하여금 한 번 듣고서 말을 전하게 하더라도 못할 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간사하고 거짓임을 알려면 이런 말들을 전하고서 물어보면 그 사실을 정함할 수 있습니다. 또 13일에 듣고서 22일에야 아래였다고 하니 그 사이 황당한 일을 반드시 꿈에서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치는 그럴듯하다 하고 정성에게 물으며 송일이 아뢰기를 유위에서 들었다면 어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이 미처 아뢰지 못한 말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형장을 가하라고 명하니 영문이 자복하여 공초하겠다고 청하였다. 일으켜 앉히라고 명하고 물으니 영문이 아뢰기를 13일에 윤무의 집에 다녀왔습니다. 하므로 명하여 왕래한 경위를 물었으나 자복하지 아니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말동은 신수건 폐주 때 권세 부리던 자이다. 본디 감사된 사람이니 저 사람은 영문 등을 가리킨 것이다. 이 행여 수군과 원수진 집안이라면 간유한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그러한 일을 의심하여 물을 수는 없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그런 일은 과연 의심하여 묻지는 말아야 하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묻고자 한다 하였다. 상이 사균에게 이르기를 막개가 항시 수군의 집에 드나드는 듯하니 지금 너가 말동을 안다면 신수군도 알 것이다 라고 물어야 하리라 하며 사균이 물러나 물으니 막개가 아뢰기를 말동은 아들이 없어서 아명을 똥개시라고 하는 수군의 막내 아들을 수양하였기 때문에 수군과는 친교가 있으니 신은 수군은 모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는 언제 정부의 노가 되었느냐 하며 막개가 아뢰기를 노가 5세의 아비를 잃고 12세의 어미를 잃어 누락되어 붙이지 못하다가 기해년 정안을 만들 때 정부에 붙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군이 이상 정성으로 있을 때 너가 알았느냐 하니 막개가 아뢰기를 노는 그때는 중궁전 별감으로 있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였다. 상이 영문을 장신하되 형장 수대로 다 치도록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자의 말 중에 무엇을 취하느냐고 하더라는 말을 보면 처음으로 나온 말이 늘한데 26일에 거사하려고 한다면 어찌 그렇게 갑작스러운가 하며 주관들이 아뢰기를 13일에 모이하여 16일에 거사하려면 그 사이에 두어 날밖에 안 되어 너무 촉박한 듯하므로 상의 분부가 온당하십니다. 그러나 거사를 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 어찌 이 때문에 고절을 추문할 수 있으리까 하였다. 명하여 윤무에게 형장을 가하게 하니 윤무가 아뢰기를 신이 아뢰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명하여 묻게 하니 윤무가 아뢰기를 신이 형장을 한 차례 받으니 가슴과 배에 부종이 생겨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형장을 가하며 자세히 아뢰지 못할 듯합니다. 폐조에서는 함부로 살육하였기 때문에 상상을 추대하였거니와 태평성대 같으면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까? 신에게 생각이 없을지라도 어찌하여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리까 하였다. 상이 일 등에게 이르기를 윤무의 말이 이러하거니와 설사 간사한 사람이 조작하여 교사하여 놓고 그 자신은 숨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취가 없으니 어찌하랴 하며 일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도 이 사람이 다시 더 바랄 것이 없으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듯하니 아마도 간사한 무리가 교사하고서 숨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볼 수 있는 자취가 없으니 가려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고자를 보건대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영접 도감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사령이었는데 매우 날래고 용맹한 자였습니다 하고 박열이 아뢰기를 소신이 그 심화를 알지는 못하나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의 증거가 없는데 한 번에 두 차례나 신장을 가며 혹 숨져서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윤무에게 묻기를 너 마음에 모함하였으리라고 의심되는 자가 있느냐 하며 윤무가 아뢰기를 의심되는 자가 있다면 어찌 물으신 뒤에야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잠깐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문이 용렬하더라도 어찌하여
생각 이에 미치지 못하겠습니까? 또 이러한 일은 신이 듣기만 하고 보지는 못하였는데 폐주에 이르러 천명과 인심이 모두 성상께 돌아갔기 때문에 신등이 추대하는 거사를 하여 눈으로 보았습니다. 늘 뒷날 불청한 무리가 신을 구실로 삼을까 염려하였는데 어찌 자신이 이런 흉악한 일에 걸려리리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죽더라도 신의 심정은 모두 아뢰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해가 밝으니 뒷날 절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신은 몸 하나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런 일이 있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윤무의 말이 사리에 맞고 13일에는 윤무의 집에 왕래하였다는 것을 어제부터 물었으나 그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였으니 다른 점으로 추문할 수 있겠는가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이들이 공공한 곳에 모여다면 혹시 형편을 알고 있겠으나 엄미한 일을 누가 알리까? 다른 조목으로도 실정을 알아낼 도리가 없고 그 말이 이치에 맞는 듯 할지라도 다른 자취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부귀해서 다시는 바랄 것이 없으므로 이렇게 추문하나 다른 사람에게 혐의가 있다면 어째 이렇게만 추문하겠습니까? 하고 송일이 아뢰기를 영문은 이미 형장을 가했으니 윤무도 형장을 가해야 합니다. 이는 큰 옥사이니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하고 김은기가 아뢰기를 경이하게 다루어야 할 이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형장을 가함이 옳다 하였다. 윤무가 형문할 때에 자복하려고 하니 상이 사군에게 명하여 세밀하게 묻게 하되 윤무가 아뢰기를 영문이 13일 이후 시에 집에 와서 인정 뒤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서로 이야기할 때 영문이 이 장군의 연구의 일을 말하였는데 장군이 내가 시를 지을 줄 모르는 것을 알면서 구태여 나에게 연구의 대기를 지으라고 했으니 통심하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장군은 폐주에서 망명하여 거의 죽게 된 사람인데 우리 힘을 입어서 살게 되었으니 도리어 나를 업신여긴다 하였으며 유자강은 공이 컸으나 벗을 가진 사람들의 예와는 다르므로 큰 죄를 받은 일과 정성될 사람이 있어도 개교할 것 없는 사람을 우의정으로 삼았는데 잠시 논박하다가 그만둔 일에 대해서는 대가는 문신과 무신으로 섞여 임명하면 서로가 두려워하게 되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너가 나를 위해 힘을 다한다면 나도 너가 하는 대로 하겠다 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았으나 나의 뜻을 알아보려고 한 것인데 신이 답하기를 할 만한 일이 있다면 어찌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말문을 열었으니 끝까지 따져야 한다 하였다. 율무가 아뢰기를 대간에 관한 일에는 신이 답하기를 자신이 이 일을 그르치게 되면 누구인들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아니 사균이 다시 따지기를 너가 이미 말문을 열었으니 빨리 바른대로 아뢰어라. 그렇지 않으면 또 형장을 쓰겠다 하니 연무가 아뢰기를 소신은 이미 일을 그르쳤기 때문에 자복하는 것이니 상을 범하는 일은 차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큰 죄를 받게 된다면 후세의 사책에 그렇게 쓸 것이니 더욱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윤무에게 이르기를 바른대로 공처하면 죄 또한 말감될 것이나 바른대로 공처하지 않으면 절로 형장을 쓰게 될 것이니 너는 바른대로 공처하라 하며 윤무가 아뢰기를 영문이 말하기를 그대가 병조 판사가 되었을 때 내간이 외람하다고 논박했다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나의 뱃슬이 외람했으니 어찌 논박하지 않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판사가 되었을 때 방문한 자가 많더니 갈랜 뒤에는 다시 근심은 없으나 방문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 영문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도 어찌 이와 달랐겠는가 하였는데 신이 술에 취하여 잊었으니 전에 공초한 것으로 보았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에 공초를 구해주지 말고 영문에게서 들은 것을 빨리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상이 명하여 빨리 공초받기를 재촉하니 윤무가 말하기를 아뢰기를 영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불만이 있으니 뜻대로 하는 것이었다 하냐 하게 신이 답하기를 어찌하여 감히 그러한 일을 하려고 마음먹겠느냐 하니 영문이 일은 할 만한 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사균이 반복해서 따져 물으니 윤무가 아뢰기를 이미 여기까지 아뢰는데 또 어떻게 감히 숨기겠습니까? 다만 잊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자세히 생각해서 다 말하라 하며 윤무가 아뢰기를 영문이 말하기를 민 회발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게 하면 일이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였으나 그 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에 따라 공초를 받을 것인지 주관들에게 물으라 하며 주관들이 의계하기를 13일의 일을 굳이 숨기는 까닭과 전국의 원훈으로 남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서 감히 그렇게 한 까닭을 다시 묻는 것이었다 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무에게 물어야 하리라 하였다. 윤무가 답하기를 전국대 요행이 남에게부터 공을 얻게 된 것이지 어찌 개교가 있어서 되었겠습니까? 개교가 있다면 또 어찌 이번 일에 관계되었겠습니까? 13일을 숨기는 것은 신하로서 차마 하지 못할 바이므로 말은 그렇게 하였으나 차마 빨리 아뢰지는 못하겠습니다.
또 이 말은 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영문의 뜻에서 나와 말을 낸 것이므로 신이 억제하고 곧 아뢰지 않았으니 실로 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하였다. 윤무에게 묻기를 궁궐에서 나갈 때 할 것인가 사장에 전주한 뒤에 할 것인가 한 말은 모두 너가 한 말인가 너가 어찌하여 숨기느냐 하니 윤무가 아뢰기를 이는 과연 신이 한 말입니다. 잊어서 미처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했다. 사균이 묻기를 국가의 은혜를 매주 중하게 여기는데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였느냐 하니 윤무가 답하기를 이는 신이 미혹한 탓입니다 하였다. 추관이 아뢰기를 이는 반드시 부족하게 여기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꾀를 꾸민 것이니 형장을 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윤무에게 묻기를 너는 전국 공신이 되어 이 위계가 일품에 이르렀으니 만족하지 않은 것이 아닐 터인데 다시 무슨 짓을 하려고 감히 이런 마음을 먹었느냐 하니 윤무가 답하기를 신의 지금 직위가 종일품으로 극품을 바라서 그랬습니다 하였다. 주관이 아뢰기를 윤무와 영문의 죄는 같지 않으나 소사를 원망하는 생각은 영문이 더욱 심하니 이것만으로 공초를 받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다시 윤무에게 묻기를 초사에 관련된 사람이 민회발뿐인데 너희들이 거스한다면 어떻게 회발하고만 하느냐 하며 윤무가 아뢰기를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하였다. 영문에게 묻기를 윤무는 이미 복초하였는데 너는 어찌할 테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신도 복초하겠습니다. 다만 일의 차수는 모르겠습니다. 이달 초 13일 저녁에 신이 윤무의 집에서 가서 윤무에게 말하기를 대간을 문신 사문과 무신 사문을 섞어서 내면 좋지 않겠는가. 대전도 고치거니와 한번 법을 세우면 정법이 된다. 유자광은 공이 크니 이런 사람을 어찌 쉽게 얻겠는가. 그에게 문신 자제가 있었다면 어찌 큰 죄를 받았겠는가. 우리들의 직책은 오랑캐 같은 직책이다. 또 장군이 어찌 내가 시에 능하지 못한 것을 모르겠는가. 그런데 구태여 나를 모욕하여 나에게 대끼를 치게 하였다. 장군은 패조에서 망명하였는데 잡히면 죽을 것을 우리들 때문에 살아났는데 도리어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였다. 송일이 정승이 되었을 때 대간이 논박하지 않았는데 홍경주가 될 것이라 하지 않은 것이다. 정광필도 갑자기 정승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면 어찌 논박하지 않았겠는가. 그가 문신이기 때문에 잠깐 논박하다가 그만둔 것이다. 자네가 병조 판서가 되었을 때 대간이 논박하였는데 자네가 무신인 까닭에 논박한 것이요. 문신이었다면 어찌 감히 논박하였겠는가. 나는 매우 유감이 있다 하였더니 윤무가 답하기를 내가 판서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많더니 관련 뒤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의 상태이다. 지난번 원정 공신을 의논할 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노비가 그들의 명단을 받기에 실정이 났었는데 이제는 찾아오는 자가 없으니 우리가 무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직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는 다시 큰 공을 세워야 한다 하니 윤무가 어떻게 공을 이루는가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사장에서 성사할 수 있다 하였더니 윤무가 말하기를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하는가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것은 장군다운 말이 아니다. 패조 때에도 일이 쉽게 이루어졌는데 지금이라고 무엇이 어렵겠는가. 출궁할 때나 황궁할 때는 옹이하는 군사가 많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정에서는 시위하는 자가 모두 잠유장과 관군장에 속하기 때문에 일이 쉽다. 일이 이루어지면 동류가 육조의 판서가 되어야 하고 자네와 홍경주가 정승이 되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윤무와 상의하다가 인정이 지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했는데 영문이 승복할 때 속으로 부끄러워서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였다. 주관들이 아뢰기를 영상군과 홍경주를 잡아오면 어떠하리까. 지금 해발은 이미 잡혔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주문을 끝낸 뒤에 또 잡아올 수 있다 하며 2번 하렸으나 듣지 않았다. 일 등이 아뢰기를 일이 혹시 관련되어 자진을 하게 되면 안 되고 망명하게 해서도 안 되니 속으로 키 잡아오소서. 더구나 영상군은 지난번 신복의 일에도 관련이 되었으니 잡아오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영문 등은 전국의 원훈이라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듯 했는데 마침내 뜻밖의 짓을 하였으니 사람을 믿을 수 없음이 이와 같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도 그렇다. 어찌 그 사람들이 감히 이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리야 하였다. 사균이 아뢰기를 영상군 민회발의 이 일은 영문이 아직 추대하리 했다는 뜻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묻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상이 영문에게 묻기를 육조 판서는 동료들과 삼아야 하는데 이른바 동료란 누구를 가리키느냐 또 함께 모의한 자는 누구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함께 모의한 자는 없고
동료를 육조판서로 삼다는 말은 잊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신윤무는 민 회발로 하여금 병조를 거느리게 한다고 했는데 너는 왜 숨기느냐. 숨기면 형장을 가하리라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민 회발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게 한다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 회발은 용렬한 자이기 때문에 신이 함께 모의하지 않았고 따로 함께 모의한 자도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는 무엇을 하려고 이런 모의를 하였느냐 하며 아뢰기를 별로 하고자 한 일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너는 전국의 원훈으로서 무엇을 바라고 그리 하였느냐 하며 이르기를 아뢰기를 나라의 중한 은혜를 받기로는 어찌 신등만한 자가 있으리까 그저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러합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무슨 불만하고 희망하는 일이 있기에 이런 모의를 하였느냐 마침내는 무슨 짓을 하고자 했느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신의 벼슬이 낮음으로 높은 벼슬을 바라서 그랬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그 뒤에 누구를 추대하려고 했느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종실 가운데 영상군이 어질기 때문에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하니 다시 묻기를 영상군도 모의를 아느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영상군은 전혀 모릅니다. 하니 다시 묻기를 경주와 함께 모의하였느냐 하며 영문이 아뢰기를 경주와 염는 교분이 가까우니 서로 통했는지 모릅니다. 신은 경주와 함께 모의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군, 홍경주, 민회발 등이 참여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아우러 문초함이 옳다. 또 해발은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가 하며 송일 등이 아뢰기를 해발이 모른다는 말은 그렇듯하나 이를 일으킨다면 어찌 해발을 병조판서로 삼을 수 있으리까. 대제 왕법으로 처리한다면 초사에 언급된 자는 잡아서 형문을 해야 합니다. 또 영문에게 형장을 가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군과 경주가 모른다는 것은 고자의 조사를 보아도 알 수 있으나 해발에게는 물어야 한다 하며 송일 등이 의계하기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주문할 것이 없습니다. 놓아 보내는 것이 어떠하리까 하고 사균이 아뢰기를 고자의 조사에도 안다는 뜻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주문하지 말고 놓아 보내라 하였다. 이 손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전심은 임금을 인해한다 하였을거니와 이제 생각하니 지극히 한심합니다. 13일에 이들이 모의하였는데 14일에 벼락이 떨어져서 행행을 중지하게 했으니 신은 더욱 전심이 임금을 인해하는 뜻을 알겠습니다. 당초에 신이 망령되이 아뢰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나도 처음에는 어찌 그렇게까지 되리야 하였는데 이제 이 지경을 대고 보니 마음에 매우 미안하다 하며 일등이 아뢰기를 대의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고 정강필이 아뢰기를 공신에게 작은 죄가 있으면 언전을 내려 도를 보아야 하나 이는 큰일이니 대의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고 은기가 아뢰기를 박영문의 자식들로 죽여야 합니다 하였다. 송일 등이 처음에는 영문 등이 지만 조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신상이 전라에도 지만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 일 등이 받는 것도 좋다고 하였다. 박영문이 공초하기를 높은 벼슬을 바르고 불궤를 꾀하였습니다 하고 신윤무가 공초하기를 박영문이 높은 벼슬을 바라고 불궤를 하였는데 신도 높은 벼슬을 바라고 모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였다. 지만 조사를 받는 일이 끝나면 의금부에 내리고서 상이 이르기를 전일에는 이런 큰일이 있으면 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어찌 하랴. 또 성종제에서 능목에 벼락이 떨어졌었어도 사하지 않았거니와 내가 물으려 하다가 마침 큰 변을 당하여 묻지 못하였다 했다. 일등이 영문 등을 조율하여 아리니 상이 이르기를 공신이 없을 때는 공신에게 집을 주는 법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하며 일등이 아뢰기를 그것은 중국의 법입니다. 공신이 없을 때는 속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